혹시 기초연금 신청을 했다가 뜻밖의 탈락 통보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통장에 돈이 조금 있어서 괜히 안 될 것 같아 신청도 못 하셨나요?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나는 소득이 별로 없는데 그냥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았다더라. 아니면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연금이 끊겼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통장에 돈이 조금만 있어도 기초연금은 탈락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막연한 걱정을 확실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실제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괜찮은지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뒤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단순히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일하는 것도 없고 매달 벌어들이는 돈도 없는데 왜 탈락하지 않은 의문이 드는 거죠. 그 이유는 통장에 있는 예금이나 집값 같은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로 매달 받는 연금이나 급여 같은 소득과 내가 가진 재산을 일정한 계산법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돈만이 아니라 숨은 재산까지 모두 합산해 매달 얼마를 벌어들이는 것처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월급도 없고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되는데 왜 탈락했을까 싶지만 알고 보면 통장에 있는 돈이나 보험해약 환급금 같은 부분이 영향을 준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국민연금에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병원비를 대비해 통장에 자녀가 넣어준 돈이 쌓여 6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는 소득도 거의 없는데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초연금이 중지됐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통장 잔액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통장에 있는 6천만 원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매달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이 환산 금액이 누적되면서 결국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통장에 있는 돈이 단순히 목돈이 아니라 소득으로 바뀌어 계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한 달에 거의 80만 원 가까이 연금을 받으며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상가를 하나 마련해드렸습니다. 이 상가는 자녀가 부모를 돕고자 마련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명의였습니다. 상가 시세가 억 단위에 달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동산을 재산으로 보고 소득으로 환산했습니다. 결국 부부 모두 기초연금이 끊겼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명의만 올려도 그것이 소득으로 환산돼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에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저축성 보험을 부었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매달 얼마 안 되는 금액을 부었기 때문에 큰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을 부으면서 보험해약 환급금이 3천만 원이 넘게 쌓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어르신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 보험해약 환급금도 재산으로 보고 소득으로 환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제도 안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와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내가 가진 금융자산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 잔액보험 해약 환급금 부동산 차량까지 모두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활동비 같은 정기소득을 확인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내 명의로 된 통장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을 목록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소득인정액 기준에 들어가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제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금의 경우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부동산도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본 공제로 빼줍니다. 이 공제를 모르고 나는 탈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겁내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니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신청하세요. 둘째, 내 재산과 소득을 정리해두세요. 통장, 잔액보험, 부동산 등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적어야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셋째, 탈락 통보를 받았을 때는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의 신청을 하세요. 공제 누락이나 계산 실수로 탈락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넷째, 생활비로 예금이 줄거나 보험을 해약하는 등 재산이 줄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바뀌면 다시 심사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한번 탈락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는 기초연금이 단순히 통장에 돈이 있냐 없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통장, 잔액보험, 부동산 등 예상치 못한 부분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실제로 탈락된 경우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꼭 챙겨야 할 계산 요령의 신청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은 탈락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번 탈락 통보를 받으면 나는 이제 자격이 없구나 하고 포기해 버리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정기적으로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재산이나 소득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잔액이 생활비로 줄어들었거나 오랫동안 부었던 보험을 해약해서 환급금이 줄어들었다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곧바로 다시 신청해서 수급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락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느껴지면 이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계산 과정에서 공제가 누락되거나 보험 해약 환급금이 잘못 입력돼 탈락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탈락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이에 신청을 하면 재심사가 이루어지고 다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포기하기보다는 왜 탈락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납득이 안 되면 반드시 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내 월 소득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적연금, 근로소득, 자녀에게 매달 받는 생활비, 임대료 등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 다음 내가 가진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에 있는 예금, 적금, 보험 해약 환급금,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까지 포함됩니다. 이 재산들은 정부가 정한 방식대로 소득으로 환산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예금이 있다면 일정 금액은 공제되고 남은 금액의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부동산 역시 일정 부분은 기본 공제로 빼주고 남은 금액의 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나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재산의 환산 소득과 실제 소득을 합친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공제제도입니다. 예금은 2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부동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1억 3,500만 원, 지방은 조금 더 높습니다. 이 금액만큼은 계산해서 빼주기 때문에 나는 집이 있으니 무조건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공제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급 자격이 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내가 될지 안 될지 헷갈린다면 신청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둘째, 내 재산을 꼼꼼히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통장, 예금, 보험, 부동산을 모두 기록해 놓으면 상담을 받을 때 훨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셋째, 탈락되었다면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납득되지 않는다면 이에 신청을 하시고 재산이 줄어든 경우라면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넷째, 자녀와 재산 문제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집이나 상가를 사주는 경우 좋은 마음이지만 기초연금 수급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상의하시고 명의를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 응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목돈이 있으면
그냥 두기보다는 생활비로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의 경우 해약 환급금이 큰 부담이 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줄인 뒤에는 바로 재신청을 하시면 수급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어려우면 가족과 함께 방문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의 평생 노동과 세금 납부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며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입니다. 모르면 못 받고 알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꼭 상담하시고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 탈락되셨거나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실제 경험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